구독자분들께서는 네.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럼 초등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 중등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시험을 압박감을 두고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사실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옆에 어디서 좀 뵌 것 같은 분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아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엠베스트와 메가스터디에서 과학 1타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장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실물로 만나뵙게 돼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너무 강렬한 모습도 있고. 오늘 또 이제 봄이니까.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학, 중등과학, 초등과학, 고등과학까지 과학의 완성의 장풍을 쏘는 장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발성이 남다르세요. 네, 제가 옛날에 성악했었어요. 정말요? 네. 와. 고등학교 때. 네. 와,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약간- 달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목이 잘 안 쉬어요. 너무 아주, 좋은데요? 네, 아주 너무너무 좋죠. 네, 너무 진짜 저는 어떤 천의 목소리를 갖는 것처럼. 네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네. 참 아이들한테 유용한 책을 이렇게 딱 내셨어요. 네네. 네, 제목이 뭔말 과학용어 200. 네, 뭔 말. 네, 뭔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뭔 말 공부하다 보면 네. 뭐 갑자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뭔 말이야? 그 뭔 말이야의 뭔 말이여라고 해서 네. 네, 이제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제안을 받았었어요. 뭐냐면 네네. 출판사마다 좀 과학책을 만들자. 근데 네. 이 과학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사람들마다의 과학적 지식이 다 다르고 네. 범위도 엄청 범위도 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우리 역사라던가 이런 한국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많고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어지는데 네. 과학은 좀 책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과학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과학 용어? 네, 과학 용어를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학 용어들 중에 비슷하지만 다른 뭐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 속도, 속력 이런 거요. 그렇죠. 속도와 속력을 똑같이 생각하는데 엄밀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한 뭐 힘과 에너지. 네. 그리고 제가 또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한자를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할 때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 한자는 차 한자. 그렇죠. 오는 따뜻한 온자인데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아이들이 봤을 때는 왜 차란이에요? 왜 따뜻한 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온수할 때 온.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사실. 그렇죠, 그냥 네. 온수할 때 오냐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용어에 대한 그 개념이 좀 명확해지면 좀 과학 공부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제 강의 경력 한 20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20년을 좀 기념으로. 기념으로 좀 과학을 좀 쉽게 한 걸음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선생님 책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교하듯이 두 가지의 용어들을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목차를 쭉 보다 보니까 네. 어떤 것들은 맞아 완전 반대야. 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어떤 있죠. 것들은 이건 반대는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묶어놓으셨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배우는 게 과학 공부할 때 어떻게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네. 초등학교 때는 과학이 재밌어요. 왜냐면 많이 실험도 좀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간접 지식 같은 거 엄마들이 또 엄청 챙기고 데려다니잖아요. 막 과학관 같은 데가 데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과학은 좀 재밌는데 근데 이것이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부터 첫 번째 시험 시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 교과서별로 좀 과학의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초등하고 중등차이가 큰가요?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중학과 중학과 그리고 이제 범위별로 공부를 해야 되며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 연계성까지 생각을 하고 네네.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카바를 쳐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알아서 공부해. 이제 내 곁을 떠났어. 네, 알아서 공부해. 될 놈 되리다. 이렇게 딱 밀어내기 때문에 과학이 좀 더 중학교 때는 더 어려워지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보면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과학적인 용어랑 괴리감이 좀 있어요. 아, 그쵸. 그러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용암 막 이런 단어 쓰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 분명히 쉬웠는데, 네네. 초등학교 때 되게 편했는데, 음. 갑자기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는 뭐 암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해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흔히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의 차이를 그냥 별 사용 없이 그냥 쓰는데, 힘과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친구들이 힘이 없으면 야 너 힘 좀 내. 근데 힘을 내라고 하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표현. 에너지를 가져라. 에너지를 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 예, 그게 정답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현실과의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제 중학교 때 어려워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등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네.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럼 초등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 중등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시험을 압박감을 두고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사실 중1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학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과학을 접할까?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네. 저는 이게 항상 숙제였었어요. 사실 중1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학년은 어떤 학년인 것 같으세요? 중1이요? 그렇죠. 네. 정말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고3은 이제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서 쉬운데 중1 애들은 시험도 안 봐요. 그쵸. 그냥 초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뭐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중학교 2학년 1단원 딱 올라가자마자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원소의 기호 나오고 원소 기호 나오고 이온식 나오고 하면서 네네네네. 서서 이제 과포자의 길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이 네. 중학교 올라가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냥 재밌게 노는 거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과학은 초등과학, 중등과학, 고등과학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내용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네. 초, 중, 고의 과학은 다 똑같아요. 음. 그냥 나눠져 있다는 것은 물리학, 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나눠져 있는 거지 초, 중, 고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럼 깊이는 다르잖아요. 깊이는 다르죠. 네. 초등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초등은 현상을 배웠다면 중등은 공식을 배워요. 고등은 공식의 활용을 배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내용은 같으니 네. 초등학교 때 관심이 그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초등학교 때 용어들에 대한 노출, 이런 용어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좀 쉬워져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냥 현상에 대한 것, 실험에 대한 것을 배웠다면 이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용어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조금은 더 쉬워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학이 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애들이 용어의 어색함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처음 나온 용어면 야 이거 되게 어렵네 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용어를 좀 더 많이 노출시켜서 그 용어를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건데 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인식될 수 있으니까 그 용어, 과학적인 용어와 뭐 공식,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초등학교 때 많이 노출시키면 좋을 것이다. 그럼 그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실험도 하지만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책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뭐 요즘에 과학책 보면 특히 뭐 저희 아이들도 되게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자녀분 혹시 몇 학년이세요?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뭐 저희 아이들은 만화책 같은 거 제가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만화책 같은 것도 과학 만화책도 많이 보면서 뭐 용어에 대한 얘기는 항상 과학 만화는 그냥 만화로만 된 것이 아니라 맨 끝에 맞아요. 요점 정리가 정리를 되죠. 해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용어에 대한 어색함은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엄마랑 아빠가 좀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립 뭐 과천 과학관 같은 데 있잖아요. 과천 과학관 같은 데 가면은 직접 막 뭐 토네이도도 만드는 실험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을 해주면 이런 간접 경험들이 쌓여서 조금은 용어에 대한 어색함을 조금을 좀 느슨하게 풀어주지 않을까
네. 그럼 실제로 자녀분들도 그런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가야지만이 제가 이제 아빠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갔는데 뭐 야 이건 지층이고 이거는 봐봐 만져봐 이거 화강암이다 이렇게 해줘야지 아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기회시네요. 네. 그런데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네네. 그래서 막 별자리를 그려보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아 우리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과학 선생님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죠. 근데 뭐 일반 학부모님들은 뭐 그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최소한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옆에 보면 네. 정말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읽으시는 거죠. 요즘은 QR코드로 뭐 그럼요. 영상도 다 AR, 찍혀있고 VR도 다 되어 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요즘에 그런 부모님도 많잖아요. 막 진짜 아이들이 TV를 많이 볼까봐 TV도 없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폰은 집에서 절대 안 보고 뭐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과학은 좀 간접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조금은 더 편해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지금 초등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게 네, 좋다라고 좋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등 고등도 쭉 가르치시니까 네.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수학도 네. 그러겠지만 뭐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중학교 과학, 우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그 과학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쵸, 공부를 할 그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과학은 사실 조금 더 까다로운 것이 뭐냐면 이제 암기와 이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편견을 갖는 건 무엇이냐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이건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를 분리를 저는 왜 시켜야 되는지. 그렇죠. 저도 공감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과학적인 암기는 용어의 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의 암기를 이용하여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암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암기와 이해를 절대 구분하지 말고 꼭 이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꼭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한자 공부가 도움이 되겠네요, 과학 공부할 때는. 사실 좀 그렇죠. 사실 한자로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온대적이야, 열대적이야. 그리고 뭐 일반적인 막 그 동물 이름들도 네. 방추충이라고 해서 네네. 뭐 이런 한자만 알면 뭐예요? 원뿔 모양. 아, 네. 그래서 뭐 이런 원뿔 모양의 아. 뭐 이런 수학적인 또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근데 한자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그 용어에 대한 노출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굳이 뭐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니어도 네. 노출을 많이 함으로써 익숙해지는 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되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해와 융해. 아이고. 그러니까 그 용해라고 하는 건 녹이는 거고 네.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학에서는 또 융해라는 말 쓰지만 직업과학에서는 용융이라는 말을 써요. 똑같은 말인데. 네.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는 뭐다 놀리는 거죠. 뭐 용해와 융해와 용융과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차이점을 암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꿀팁이 뭐냐면 혼자 해야 돼요.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이해했어? 다 이해했대요. 네. 다 이해하는 척을 한 거죠. 사실 이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자기는 다 이해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나는 이건 진짜 과학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라는 것. 저는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연습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좀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서 중요한 점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네. 채점을 막 해주세요. 네네. 채점을 막 해주신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해답지 보고 이제 뭐라는 거 이해해봐 빨리 해답지 보고 해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것은 절대 금물. 굉장히 중요한 팁이네요. 그렇죠. 절대 틀린 것에 대해서 자꾸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애들한테 너무 맞고 틀리고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틀린 것을 어떻게 반성하고 보충할 것이냐를
포커스에 맞춰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딱 하나지만 과학은 틀린 답들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옳지,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이 하나인데 4개 중에 4개의 보기가 왜 틀렸는지를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틀렸는가, 문제를 꼭 자기가 틀린 문제를 자꾸 정답을 표시해 주지 말고 왜 틀렸는지를 끝까지 파고들어야지 사고력이 좀 향상된다. 아주 중요한 꿀팁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과학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조바심. 더디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책을 누가 어떻게 공부하면,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선생님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가 좀 단단하게 잡히려면 용어들이 어느 정도, 사실 여기서 제가 과학 200이면 200개 단어를, 네. 그러니까 200개의 컨셉이지만 총 400개의 단어인 거죠. 두 개씩. 네. 이 400개의 단어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 중, 고 등 과학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필수 단어. 그렇죠. 초중고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전부 다 제가 다 넣어놨고,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 또 같으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재밌게 좀 네, 보니까 이렇게 캐릭터도 살아있고 네. 엄청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스토리를 다 저희가 짰죠. 짜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왜냐면 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올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오면서 좀 이제 시험이라는 것과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에 대한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은 한 번씩은 그냥 이 퀴즈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용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퀴즈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편하고 쉽게 좀 적응할 수 있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또는 초등학교 때 과학을 한 번씩 잡아보고 싶은 그런 풍만이는 제 수업을 네. 그런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또 이거를 그냥 또 저희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책만 보라고 하면 너무 지겨워요. 그죠. 요즘은 전부 다 막 이렇게 지금 유튜브처럼 보는 것처럼 네. 유튜브 애들이 검색도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영상을 또 찍었어요. 강의를 또 만들어서 네. 비교되는 영상과 좀 더 재미있게 스토리라인 짜가지고 훨씬 더 재미있게 좀 영상까지, 강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더보기 링크에 선생님의 강의 소개도 간략하게 넣어놓을 예정이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책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네. 이벤트는 여기 더보기와 메인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네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과학 이제 진짜 시켜야겠다. 과학 공부 중요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네, 먼저 불러만 주세요. 금방입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나 네. 인사 말씀.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를 진짜 공부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은 아이들이 과학 공부 및 다른 공부들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